안녕하십니까?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오늘은 2025년 건강보험료 개편, 새로운 지형도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많은 은퇴 자산가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고 뉴스에서는 엇갈린 전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복잡한 건보료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필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은 전략 지도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거나 앞두고 계신 은퇴 자산가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2025년, 과연 건보료 시장은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건보료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단기적 호재와 장기적 리스크의 공존입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 구름 사이로 잠깐 햇살이 비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호재입니다. 2024년 개편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 부담이 확실히 완화되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지역가입자분들이 즉각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적연금입니다. 그동안 건보료 청정지대였던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가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법 개정 압력이 거세지면서 기존의 절세 전략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합니다. 현재의 혜택을 챙기는 플랜 A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는 플랜 B, 즉 이중 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먼저 기분 좋은 소식,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인 변화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 5천만 원까지만 공제해줬지만 이제는 그 2배인 1억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은퇴자분들에게는 과세 표준이 확 줄어들면서 보험료가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더 획기적인 것은 자동차입니다. 과거엔 배기량이 높거나 비싼 차를 타면 건보료가 올라가서 은퇴 후 차를 바꾸는 것조차 망설이셨죠?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비싼 차를 타더라도 건보료에는 단 1원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1월 5일 발표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조치만으로도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이미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확정된 혜택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적연금 리스크에 대해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면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현재 이 부분이 법적 논란의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감사원과 국회 법제실은 현행 법령상 연금소득은 건보료 산정 대상인데 왜 공단이 임의로 제외하느냐며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사적연금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은 면제하자는 식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은 부과하겠다는 논의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적연금의 건보료 포함, 이제는 만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부과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지난 수년간 철석같이 믿어왔던 은퇴 자산관리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옮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당장의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는 일종의 세금 대피소이자 건보료 방공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현실은 다릅니다. 만약 사적연금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모아서 계좌에 옮겨둔 그 자금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한꺼번에 소득으로 잡히면서 더 큰 건보료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략은 세금을 아끼는 절세가 아니라 폭탄이 터지는 시점만 뒤로 미루는 폭탄 이연이 될 위험이 큽니다. 사적연금 계좌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당장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플랜 A와 플랜 B를 동시에 가동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플랜 A는 즉시 실행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산공제 확대나 자동차 보험료 폐지 같은 확정된 법령의 혜택을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의 공격수처럼 지금 당장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챙겨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오펜시브 플레이입니다. 반면 플랜 B는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사적 연금 부과라는 미래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내 자산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어 전략, 즉 디펜시브 플레이인 셈입니다. 이 두 가지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치열한 전장은 사적 연금, 즉 연금저축이나 IRP입니다. 플랜 A로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수령 방식의 변경입니다. 목돈이 필요하다고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해에 소득이 급증하여 세금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을 길게 늘려 연금형으로 쪼개서 받으십시오. 또한 여러 개의 연금 상품이 있다면 수령 시작 시점을 서로 다르게 설정해서 연간 수령액이 건보료 부과 기준 현재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플랜 B는 미래를 위한 대비입니다. 만약 사적 연금에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세후 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들지 모의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일시금이 유리한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저소득 연금 생활자에게는 면제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소득을 줄여서라도 이 안전 구간에 머물 수 있도록 소득 구조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보료 영향이 없는 비과세 상품으로 자산 일부를 옮기는 것도 훌륭한 대비책입니다. 두 번째는 은퇴 생활의 베이스 캠프, 국민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건보료 산정 시 소득의 50%가 아닌 100%가 반영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플랜 A는 시점 조절입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수령을 늦추면 그 기간 동안 건보료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액이 매년 연 7.2% 인상되어 나중에 더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에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다른 소득의 발생 시기를 조절하는 소득 평탄화 작업이 필수입니다. 플랜 B는 연금 개혁에 대한 대비입니다. 최근 소득 대체율 조정이나 보험료율 인상 같은 개혁안이 논의됐죠. 이는 여러분이 받게 될 미래의 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공단의 예상 수령액만 믿지 마시고 개혁안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장기 재무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 전략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유연성입니다. 플랜 A는 분산과 절세입니다. 예금이나 채권의 만기가 특정 연도에 몰리면 그 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건보료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긴 상품과 짧은 상품을 섞고 이자 지급 시기를 분산해 소득을 얇고 길게 펼칩시오. 또한 ISA나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착한 상품들을 포트폴리오에 적극 편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플랜 B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적 연금 이전의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금융소득을 피하겠다고 무턱대고 연금계좌로 다 옮겼다가 나중에 제도가 바뀌면 꼼짝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일정 부분은 언제든 현금화하거나 다른 유리한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동성 자산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여러분의 전략적 예비비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및 임대소득입니다. 여기서는 꼼꼼함이 곧 돈입니다. 우선 2024년 개편으로 재산공제 1억 원과 자동차 보험료가 없어진 것이 내 고지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간혹 시스템 오류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절감액을 직접 계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을 하시면 세무관리를 더 철저히 하십시오. 수리비, 대출이자 등 필요 경비를 하나도 빠짐없이 증빙하여 과세 표준을 최대한 낮춥시오. 소득이 줄어야 건보료도 줍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신다면 이것이 단순히 생활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건보료 재산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건보료 재산 점수에 잡힐 수 있습니다. 상품별 특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놓치면 후회할 두 가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피부양자 등재입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건보료 부담은 단숨에 0원이 됩니다.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이죠. 은퇴 시점에 내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최우선으로 검토하십시오.
단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우니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 동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폭탄을 막아주는 훌륭한 낙하산이죠.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퇴직 후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전략을 세웠다면 이제 실행할 차례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리해드립니다. 1순위, 당장 오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돌려보십시오. 재산공제 1억 원과 자동차 폐지가 반영된 내 진짜 보험료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2순위, 가족들과 상의하여 직장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을 따져보십시오. 소득 1, 2만 원 차이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으니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연금이나 이자 수령 스케줄을 점검하십시오. 특정 해에 소득이 튀어오르는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증여나 주택연금 가입처럼 한 번 하면 되돌리기 힘든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 및 세무 리스크를 먼저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2025년 건보료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기적인 안도감과 장기적인 불안감이 공존하는 뉴 노멀의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나는 아니란 생각이나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매달려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변화를 잊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선제적인 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혼자서 계산하고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